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인사 나누게 됐습니다. 아마 아는 사람은 아닐 것 같고요. 인생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을 좀 만나기로 했어요. 특별한 경험은 뭐 수능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 특별한 경험이기도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경험을 했던 우리 어제이 학생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특히 이제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후배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들, 뭐 그런 거 좀 나누고 싶어서 같이 얘기 좀 나누게 됐는데, 일단 이 추운 날 추위를 뚫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은 뭐 하기 전에 간단히 자기소개? 뭐 좀 쑥스럽겠지만 제일 쑥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니까 그거 한번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2025 수능 회력 만점자 어재희라고 합니다. 간단하네요.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만점 확인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제가 만점을 이제 받았을 때 음. 안 일단 꿈인가 싶은.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장난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막 이런 뉘앙스로 약간 처음엔 약간 안 믿으셨어요. 저도 안 믿었고. 근데 이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제 만점이라서 이제 기분 좋게 넘어갔던 거. 탐구 마지막 20번이 지구과학 2였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능 선택 과목이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원내, 미적, 그다음에 화학 1, 그다음에 지구과학 2 이렇게 골랐어요. 화원 선택이 조금 약간 아쉬움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만점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시험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게 제 인생에서 뭐 별로 다른 과목을 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결과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혹시 화학 1하고 지구과학 2하고 공부할 때 좀 어땠어요? 일단 화학 1은 공부할 때부터 약간 내면에 약간 공포가 있었어요. 일단 이 과목이 어쨌든 점점 인원수도 적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점점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데 그걸 또 변별하기 위해서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언제나 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화학 1을 좀 공부할 때는 이제 시간 관리도 좀 투철하게 해야 되고 실수도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다 신경 쓰면서 하다 보니까 화학 1이 조금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게. 그다음에 지구과학 2는 오히려 약간 새로운 세계를 탐험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재미있긴 했어요. 그다음에 이거 아마 동영상을 고등학교 입학하는 이제 본인 대학까지만 3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한 후배들이 이제 볼 거예요. 고등학교 생활이 어떠셨어요? 어떤 루틴들? 일단은 좀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가 일찍 자고가 조금 약간 뒤틀린 시간이긴 한데 일찍 잔 게 나름 12시, 1시가 일찍 자는 거였지만 그런 규칙적인 잠 루틴이나 아니면 학교 중심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많이 안 만들어서. 이벤트는 이제 학교 집까지 학교 갔다만 거의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단순화시킨 거? 좀 단순화시켰어요. 수학 얘기 조금 물어볼게요. 사실 우리 입시의 수학이 되게 핵심적인 거니까. 수학 선행을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아까 이제 입학할 후배들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입학할 때 선행이 어느 정도 돼 있으셔? 일단 저는 미적분까지 했어요. 여기서 이제 미적분이라고 하면 확률과 통계랑 기하는 빼고 미적 이제 수원, 수투, 미적 이렇게까지 했다. 근데 이제 신입생들이면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신입생들이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니까. 바뀌긴 하는데 뭐 그래도 대충 알아들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러면 이제 미적분학 원하고 그 이상의 과목을 하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버겁진 않으셨어요? 중학교 때까지 하는 게. 일단 중학교 때는 조금 빡세게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여유롭게 해서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뭐 진도를 약간 그래도 나가긴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돌린 것처럼 이렇게 아주 깊게 뎁스를 낮추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막 이거를 좀 성적을 올려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었던 시기도 아니고 배워놓자라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되거나 그러지 않았던. 선행한 건 도움이 좀 됐어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아무래도 이제 이걸 도움이 됐다 안 됐다라고 이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개념 같은 거를 다 하고 들어오니까 고등학교 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아까 템포 얘기를 했는데, 템포를 맞춰가는 게 공부의 성취도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템포가 너무 빠르면은 수업 시간이나 뭐 공부 시간이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요. 정말 본인이 담지 못한 채로 그냥 끝나버리는 시간만 날리는 격이 되니까. 이에 비해 이제 루즈한 경우는 그냥 좀 아깝게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상에 잘 맞춰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대치동 같은 데서는 재수 커리를 재학생들이 많이 타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개념 다지기 전에 실무로 빨리 들어가서 양으로 승부하는 싸움들로 넘어가는데, 그런 학습 패턴도 템포가 되게 빠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생각엔. 이 학생은 어떤 방식으로 좀 3학년 1학기를 보냈는지, 특히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이 조금 더 재학생들의 도움이 될 것 같은지 한번 얘기를 줄 수 있을까요? 저도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서. 일단 저는 안 그랬고, 실무를 풀기 시작한 기간이 애초에 여름방학 이후였어요. 뭐 사실 저는 실무를 풀 때 무작정 뭐 양을 늘린다거나 그런 게 시험 성적을 잘 받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좀 하는 게 좋은. 많이 푸는 친구들 보면은 약간 그런 목적성을 상실한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거기서 좀 저희 학생에게 든 목적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근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선 문제를 안 틀려야 되고 덜 틀려야 되고 그런 목적을 가졌으면은 이제 좀 제 입장에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안 틀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틀린 이유를 찾고 안 틀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를 해내야 되는데, 맞은 문제를 풀고 맞은 문제여도 내가 시험을 또 잘 보기 위해서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틀린 문제는 당연히 안 틀리기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실무를 많이 치는 실무만 계속 푸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목적을 조금 상실한 것 같이 약간 맞은 문제는 그냥 넘기고 틀린 문제도 풀이만 확인하고 넘어가고 자기가 뭘 틀렸는지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푼 것 대비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혹시 슬럼프 빠졌을 때 노하우가 있어요? 항상 공부가 잘 된 건 아니었어요. 저만의 방법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머리를 비우고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일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실 문제만 풀고 있었어요. 특별히 무언가를 시도하려기보다는 문제 풀고 그냥 기계처럼, 진짜 기계처럼 공부. 생각을 좀 덜어내려고. 그리고 약간 공부량 자체도 그럴 때는 조금 줄었어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학생들한테 컨설팅할 때 가끔씩 뺄셈인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뭘 덜어낼까?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수능 성적에 묻혀 있어서 그렇지. 내신도 좋죠. 내신도 네, 꽤 나쁘지 않은. 몇이죠? 선덕고등학교에서 이제 1.26 졸업했어요. 1등이에요? 3등입니다. 혹시 학습적으로 성과가 좀 덜 나오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지. 이건 이제 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약간 공부에 의지가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목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던지고. 근데 사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공부를 왜 해야 되지를 모르고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게 사실 더 맞는 판단이거든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없는데 왜 해? 맞아. 오히려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공부를 할 때 약간 재미를 느끼거나 목적성을 찾거나 하려면 공부가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목적은 그런 식으로 좀 찾는 게 좋고, 공부의 재미를 또 찾는 방법으로는 사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공부는 성적이 올라본 친구들이나 성적이 좋아본 친구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재미를 알아서. 네, 공부가 성적이 올라본 친구들은 올라간 재미를 알고, 높은 최상위권 친구들은 최상위권의 좋은 점을 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계속 잘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으면 좀 탄력을 받아서. 그럼 혹시 그게 한 과목에서 그걸 얻어도 효과가 있어요? 한 과목에서 최상위를 찍었어요. 충분히 의미 있죠. 그러면 그런
즐거움을 느끼면 그 다음에 다른 과목도 동력을 만들 수 있는지. 네, 그런 친구들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 진짜 한국사를 이제 거의 뭐 전교 1, 2등 이렇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성적이 그 뒤로 잠깐 튀었던 적이 있어요. 다른 과목들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 뒤로 다른 과목도 잠깐 올라왔던 시즌이 있고, 그리고 약간 그런 과목들이 본인이 약간 평소에 생각했을 때 약했던 약간 좀 의미 있는 과목들, 보통 수학이 많을 것 같아요. 수학이나 국어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과목이 한번 올랐으면은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좋은, 요거는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선배가 조언으로. 쌤도 많이 경험했던 건데, 한 과목에서 성취도를 좀 올리면 다른 것도 부대적인 효과들을 좀 발휘하는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제 선배도 그런 걸 좀 봤던 것 같고. 근데 아까 목적의식 얘기했는데, 아마 선생님도 제2학생하고 얘기 처음 상담할 때 대학 간 게 중요하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중요하면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다. 너는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걸 되게 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까지 달려왔는데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아니면은 학부모님들한테 학생들 중에서 저희 아래 학년이랑 아래 학년, 이제 2.6 수능, 그다음에 2.7 수능 보는 이제 교육과정 바뀌기 전 친구들한테는 화학 원을 절대 좀 고르지 말아달라는 진짜 당부를 하고 싶고요. 화학 선생님 싫어하겠네요. 네. 네, 그래, 네. 솔직한 얘기 하는 거니까. 솔직한 얘기지만 수능에서는 안 골랐으면 좋겠고요. 그 이제 뒤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모든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시험을 볼 때 미리 좀 움츠러들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시험을 잘 보려고 하려면 난 다 맞을 수 있어 라는 마인드가 있으면 진짜로 다 맞을 수 있고요. 움츠러들어 있으면은 본인의 역량의 반밖에 못 써요, 진짜. 근데 다 맞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100%를 넘어서 쓸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친구도 애초에 100%를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힘든 일이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이 100%에 더 가깝게 가고 심지어는 그 100% 이상을 내는 것 같아요. 찍어 맞춰도 맞춘 거다. 그런 마인드도 이런 제가 방금 말했던 거에 포함될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모분들한테는 사실 뭐 아까 전 다른 수능 원점자가 애들을 믿어달라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애들 90%만 믿고 10%는 안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보면은 잘할 친구들은 진짜로 잘해요. 그런 친구들은 진짜로 미리 막 학원 가라, 공부해라 이렇게 올가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몇몇 친구들은 이제 공부가 필요한데도 공부를 잘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제 자꾸 이제 안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동기부여를 좀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긴 시간 얘기 잘 해줘서 고맙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거는 뭐 이게 꼭 목표는 아니지만 아마 저희 학생이 목표를 가지면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 어제 학생은 소위 말하면 노벨상에서 뭐 받은 걸로 인터뷰를 다시 한번 진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